수사와 탄핵 심판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스튜디오에서 하나하나 이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이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만큼 오늘 밝힌 입장이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대법대 동기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생활도 같이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탄핵 변론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의 의지를 느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에 직접 만난 거냐는 기자의 질문엔 대화의 기회가 있었다며 이것을 토대로 그렇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석 변호사의 말이 사실상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입장을 좀 따져보죠. 이 수사 전략으로 보이는 대목부터 보면 지금 수사기관들은 앞다퉈서 대통령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 바로 응하지 않고 미룰 것처럼 보이던데요. 예,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 요구, 강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한 대통령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검찰 특수본 그리고 경찰과 공수처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에서 각각 대통령의 출석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수사기관끼리 조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출석을 미루고 조사를 늦출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석 변호사는 이 수사기관의 혼선에 빚는 점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변호인단과 생각을 나눴다라고도 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도 내란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내란죄 아니라는 거는 뭐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많은 법률 전문가 또 전직 헌법재판관들도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좀 저희가 취재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죠. 근데 오늘 이번 탄핵 변론에서는 계속해서 내란이 아니란 주장 펼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이 석 변호사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 예산안 삭감 등을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면서 네.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냐, 폭동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란죄 저지르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헌문란은 민주당이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탄핵 심판 절차,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의 방어 논리로 보입니다. 실제로 개헌 목적이 아닌 야당을 향한 경고성에 불과했다던 윤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석 변호사는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국민이 실체를 바로 보는 데 도움을 주겠다면서 일부 극우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전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네. 그동안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로 입장을 밝힐 때마다 여론이 나빠졌고 결국엔 탄핵 주장에 힘을 실어줬는데 앞서 논리를 되풀이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 변론 전략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3일까지 대통령한테 그 답변 요구서 내라고 했는데 오늘 석 변호사가 밝힌 내용이 거의 담기겠죠? 흡사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3가지 방법으로 탄핵소추 의견서를 보내면서 답변서도 함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밝혔습니다. 사람이 직접 대통령 비서실에 전했고 우편과 전자방식으로 전달했지만 송달 확인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 헌재는 대통령실이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첫 답변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이제 관심이 쏠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엔 이 비선 실세로 꼽힌 최서원 씨를 키친 캐비닛, 그러니까 대통령과 친분은 있지만 사적 이해나 정치 관계로 얽혀 있지 않은 사람이다 지칭을 하면서 이 최 씨의 역할을 축소하려 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답변서에도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해명이 담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